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성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뭐가 재밌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활활 타오르다가 또 비가 내리니까 살짝 열기를 식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다시 최근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관세협상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일본이 관세협상이 좀 어렵다라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드디어 필리핀과 함께 관세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짝 지연됐어요. 2+2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급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살짝 밀렸다. 하지만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하면 좋겠지만 8월까지 해서 초까지 해서 우리가 늦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안 좋은 건 아니다. 나쁜 거 아니다. 관세협상만 잘 타결되면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타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문제는 또 이제 방위비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 뜨거운 여름, 다시 한번 더워진 날씨와 함께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연동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제가 좀 재밌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기대감이 크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여러분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을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면 모두 다 누리셨을 수익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소외돼 있는 것 같은가? 내 종목만 왜 안 오르는 것 같은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텐베고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7월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점과 추진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텐베고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고점이냐, 최근에 비가 내리면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잠깐 선물 매도 한 5천 계약 정도 하니까 하락의 시작이니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느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조정은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격 조정이 뭐예요? 첫 번째,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계시는 가격이 하락하는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냥 누워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승 N자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하다가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짝 휴식이 나와요. 가격 조정이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파해서 가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상승 N자형이라고 한다. 근데 정말 강한 종목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한 다음에 저항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저항을 넘던지 아니면 아래던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다 그냥 넘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넘어가는 이런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뭔가 악재가 떠오를 만하고 불확실성이 떠오를 만하면은 추진력을 만들어가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드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장이라고 해요? 지금 시장 같은 걸 뭔 시장이라고 해요? 바로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승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학습 효과라고 해서 인간은 계속 작년에 하반기에 안 좋고 또 투매 나오고 투매 나온 다음에 올라가겠지 했는데 반등 안 나오고 12월 말까지 또 찌글찌글하게 쉬어가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올해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제는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시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템베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좌 1, 20%가 아니죠. 100%, 200%, 300% 넘는 수익률 나오는 종목들 한두 종목도 아니고 운 좋게 오른 게 아니죠. 수십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765% 나온 SMG 엔터 같은 종목까지 나왔죠. 지금부터도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앞으로 시장을 기대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짧게 볼게요. 우리 큰 흐름은 다 봤으니까. 자, 다우지수 순조로운 관세 협상에 힘입어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해 나가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엔비디아 4조 달러. 상징적인 이 말이면 끝난 것 같아요. 기술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거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와서 유럽의 대표 국가인 닥스 지수.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구는데 지금 중국과 함께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EU 아니겠습니까? 민감한 게 당연하다. 그래서 전쟁 종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쟁이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관세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끝낸다라고 했는데 그 젤렌스키마저도 초청을 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면서 굴복을 못 시켰던 사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 확인되는 입장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전쟁이 시발점이 된다. 근데 사실 중국은 핑계고 우방국이랑 좀 약소국을 상대로 미국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금을 외국 사람들 그리고 외국 기업에다가 더 많이 걷겠다라는 정책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힘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 깡패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이 중국이 국채를 공격하고 그리고 히토르를 공격했더니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분 협상을 한 다음에 6개월 유예를 했고 또 유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준비되지 않은 중국을 건드려서 재미를 봤지만 지금은 중국이 트럼프가 없는 4년 동안 너무 준비를 잘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부양을 잘하면서 성공적으로 지수가 우상향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위협에 크게 뭐 영향이야 있겠지만 과거처럼 화웨이를 뒤흔들고 어떻게 목을 비틀 정도로 다운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자마자 중국은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관세 협상 15% 타결이 됐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까? 어찌 됐던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15%잖아요. 없던 관세가 FTA나 뭐 이런 조약 왜 체결을 합니까? 그냥 힘 있는 나라가 우리랑 다시 협상하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세를 올려가지고 체결을 하는데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정도로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뭐 일본 정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12.5%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 달성해 나가는 모습, 멋진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 어때요? 3급 개정 좋습니다. 국내에 대한 거 관세 우리도 이제 임박했죠. 타결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이제 방송하는 곳에서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티는 안 나지만 우리도 뒤에서 물밑 작업을 계속하면서 대화는 계속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협상 내용을 중간중간마다 회의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큰 회의가 아니라 작게 그리고 중간중간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소통을 안 하면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몇 달 만에 딱 나타나고 한 2달 만에 나와가지고 짠 하고 서류 내밀면은 그게 타결이 되겠습니까? 소통을 계속하니까 중간에 조율이 돼서 타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다 그런 거예요. 예,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비밀리에 붙인 상태에서 타결 결과를 발표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관세 협정이 뭐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국내만 자꾸 신경 쓰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책이나 글로벌 트렌드를 같이 봐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텐베어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이렇게 삼법 개정, 관세 임박, 그리고 일본을 보면은 12.5% 자동차 관세가 나왔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은 현대기아차도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 관세 때리기 전에 현대차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더니 현대차 관세 안 내도 된다라고 했던 트럼프의 발언이 생각나네요. 정말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여야겠죠. 우리가 약하니까. 자, 코스닥. 상반기에 코스피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 1, 2월은 코스닥이 1월 효과를 받을 것이고 3, 4월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점을 찍으면 정말 그때가 바닥이 돼서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된다. 1, 2월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3, 4월부터가 진짜 상승 구간인데 이때는 코스피가 움직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멋지게 움직였죠. 2652 구간 아래는 지하실이고 이 위가 지상입니다라고 했는데 1층, 2층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코스닥은 어때요? 780포인트 아래가 지하실이고 이 위가 지상입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1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가 먼저 가서 형님이 앞서거니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올라오면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가장 건강한 상승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건강한 상승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앞두고 살짝 쉬어가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 뭐 악성 리포트도 내면서 반도체주 부담도 주고 하고 있는데 끄떡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잘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방원도 다시 한번 힘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일본 협상한 거 보더니 아 크게 무리 없이 우리도 진행되겠구나라고 되니까 자동차 관련주들 쓱 올라오죠. 이런 모습 보이죠. 바닥권에서 바이오주 쉬고 있던 종목들 삼성바이오 쪽이나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유한양행 같은 종목까지도 올라오죠. 기존의 ADC나 플랫폼 쪽만 아니라 이런 전통의 종목들, 시가총액 있는 종목들 올라오잖아요. 느껴지시죠? 거기다 마지막 퍼즐 2차 전지까지만 올라오면 거래대금이 임박한다. 거래대금이 뭐예요?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한 6조 정도 전후에서 움직인다. 6조 정도 전후에서 움직인다. 빠르면은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게 빠르면은 8월 하순이고요. 늦으면 9월이에요. 늦으면 9월에서 10월인데 아마 9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늦으면 10월 정도입니다. 빠르면 8월 하순, 늦으면. 왜? 아니 더 일찍 되면 안 되냐. 지금 7월인데 여러분 7월부터 8월까지 지금부터 8월까지는 휴가 기간 아닙니까? 7, 8월은. 휴가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엔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좀 만족이 되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해요? 2차 전지가 폭발하면 거래대금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2차 전지들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한번 빼꼼했죠. 빼꼼했죠. 여기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그때부터 거래대금이 좀 붙기 시작해요. 왜?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자금을 소통하려면은 꽤나 많이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반등 나온 다음에 휴식 취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 N자형이 돼서 곧 넘어가기 시작해야지 그나마 본전 오신 분들이 자금을 순환하게 될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카카오가 좀 올라오니까 여기서 자금 순환한 자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코스닥은 6조 원에 불과한데 코스피는 2배가 넘는 14조 원대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코스닥이 한 10조 원 정도, 9조에서 10조 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코스닥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여기서 멋지게 날아가는 모습 보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정말로 중소형주 장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사에 비유해드렸는데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요? 큰 가구를 먼저 배치를 합니다. 침대나 장이나 뭐 냉장고나 뭐 책상 뭐 이런 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게 되겠죠. 뭐 소파 이런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화분이 됐던 뭐 자잘한 걸 놓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항이 됐던 화분이 됐건 이런 건 나중에 놓지 누가 뭐 큰 집 놓기 전에 놓습니까?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의 대형주들 먼저 이렇게 굵직하게 자금 집행을 한 다음에 코스닥은 잘잘하게 그 다음에 수익률 게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 코스피장이 왔고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잠깐 쉬는 구간인데 가격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다 정도를 보시고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시장이 열린다? 코스피가 먼저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만 코스닥이 하반기에는 무조건 움직일 텐데 연말까지 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포인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핵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시면 되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최소 2~3배는 기본이고요. 10배어 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종목이 바닥권에 있다. 그런 종목들이 최소한 2~3배는 기본이고 많게는 5~6배까지도 움직인다. 그리고 정말 10배어 가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주도주들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고점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공개 방송과 우리 밴드 교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밴드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글만 보셔도 알 수 있다. 숫자로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죠. 뭐 추세 이탈하면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이탈하면은 이탈하는 건지 가격으로 설명드립니다. 10만 원 이탈이다, 뭐 12,000원 이탈이다 이렇게 종목별로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야겠죠. 자, 밴드 아직 안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와 계시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단에 있는 QR 전체 화면으로 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QR코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자 보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꾸려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주도주는 이미 교체됐다. 주도주가 기존의 조방원 그리고 금융주, 지주사주, 이 밸류업 관련주 이렇게 해서 지수를 끌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교체했다라는 게 끝났느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가기 위해서 휴식기간을 주는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라운드가 끝났으니까 잠깐 쉬어야지 또 2라운드를 하겠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휴식 구간에 교체된 주식들, 바닥권에 있던 차기 주도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기존 주도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후발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들이 잠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받는 사이에도 지수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바닥권에 있는 섹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지수를 받쳐줘서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유지가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주도주가 쉬어가는 구간에 지수도 팍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강력하게. 근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이미 다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좋다가 아니라 너무 눌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올해 좀 빠르게 올라온 거지 뭐 다들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 갈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항상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걸 모릅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주식의 격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이게 왜 그런지가 중요한데 하루 종일 뉴스만 나오죠. 뉴스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만 맨날 얘기해요. 우리 이데일리 TV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하루 종일 오늘 움직이는 종목만, 오늘 강세인 섹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뉴스만 계속 나오니까 소문을 어디서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소문을 듣고 싶은데 소문을 어디서 들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리죠. 어디예요? 바로 목요일 이 신대가 시간이죠. 그리고 제 교육방 밴드와 그리고 제 교육방송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교육 방송, 공개 방송 해드리는 거는 밴드에 다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다 링크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대가 시간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렸던 종목 뭐예요? 유리기판 볼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대장인 SKC가 안 움직였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길게 설명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라는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잘 들었는데 뭘 사라는 겁니까? 네, SKC 사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10만 원 아래 너무 좋은 가격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전쟁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승리하는 이 무혈입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가격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을 실어서 장대 항봉 이렇게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까지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10만 원 아래에서 밀릴 때마다 매수해서 기간 투자를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면은 그 다음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다. 우리가 보통 삼각 기법이라고 많이 하고 표현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일 쉬운 단어죠. 삼각 기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편안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가장 저렴한 구간이라는 거죠. 제일 싼 구간은 이 아래지만 여기가 왜 저렴하냐? 이미 출발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내가 사면 빨리 움직이길 바래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사는 거다. 첫 양봉이 나오고 사는 게 안전하고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향에 맞게 사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싸게 사는 게 좋아. 아래에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나는 속도가 좀 빠른 게 좋아. 그러면은 첫 양봉 나오고 눌림목 구간.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그래서 쓱 봤더니 SKC가 그동안 올해에 어떤 수급을 보였느냐라고 봤더니 올해 외국인들이 쓱 봤더니 82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82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삼성전자는 1억 주 넘게 매도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은 이만큼 고간을 비워놨으면 채우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채워지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지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7월 11일부터 여러분 보자고요. 7월 11일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천천히 급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살살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바닥권에서 조금씩 매수해서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매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7일 날 이날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 구간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라고 유리기판 좀 봐야 됩니다. 계속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차세대 반도체로 유리기판 그리고 CXL, 소캠 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유리기판이 이제 움직일 때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23만 4천 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장마감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총 80만 주 넘게 매도되어 있잖아요. 10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거예요. 한 100만 주 넘게 매도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1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겠네요, 외국인들이. 110만 주를 매도를 한 상태에서 지금 한 30만 주 정도를 다시 한번 비워놨던 고간을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매수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대 항목이 나오겠죠.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가 좀 틀렸네요. 제가 아까도 확인해 보니까 숫자를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지금 20%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인데 충분히 좋은 구간이죠. 10%는 넘어가는 수익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50%, 100% 갈 종목들을 맨날 7%, 10%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얻고 손실이 날 때 큰 손실이 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손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목은 조금 크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제 시작인 종목이니까 보유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매도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제가 상황 보고 수급 동향이랑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종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신대가 시간 집중해 주시고 교육방 오시고
제가 교육해드리는 교육방송 오시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요. 매도는 저와 함께하면 가장 쉬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인 타이밍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반도체 쪽 얘기하니까 요것도 서운하게 넘어갈 수는 없겠죠. SK하이닉스가 조금 서운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바닥입니다. 자, 제일 싼 구간은 밑에서 사는 거라고 했죠. 제일 싼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74% 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거의 80% 육박하는 수익률을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골드만삭스에서 악성 리포트를 내니까 8%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말로 이게 안 좋은 거면은 8%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주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는데 크게 변동이 없었다. 물론 하이닉스가 먼저 쉬었으니까 중간에 고점 형성을 하고 나서 살짝 따라와서 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다. 꺾인 흐름이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쉬는 흐름이다. 전고점이기도 하고 사상 최고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건드리다가 쉬는 구간에 쉬는 조정의 핑계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 봤더니 지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러다가 분기 실적 10조 원 넘어가게 생겼어요. 3분기, 4분기에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이닉스예요.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합니까? 골드만삭스가 HBM 점유율 1인데 흔들릴 수 있다. 맞아요. 뭐 삼성이 또 퀄테스트 통과하고 마이크론도 적극적으로 지금 캐파를 늘리기 시작하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크론이 뭐 점유율이 20%로 올라오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물량을 뺏겼느냐를 봐야죠. 하이닉스가 물량을 뺏겼습니까? 본인들이 생산해야 되는 물량을 뺏긴 겁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작년 8월부터 M7 그리고 브로드컴에서 커스텀 맞춤형 반도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공급 시작을 하고요.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던 하이엔드 시장이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겁니다. 고객사가 다변화되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이엔드 HBM을 원하는 고객사가 다변화되는데 엔비디아 외에도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가격 주도권이 그 고객사들한테 넘어간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제일 센 엔비디아에 공급하다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업체 6개, M7의 6개 업체랑 브로드컴까지 해서 7개의 계열사에 더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가격 주도권을 저쪽에 내주게 됩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해요. 이 구조에 대해서 저에게 골드만삭스는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오히려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하이닉스의 물량을 가져가고 싶어서 가격 경쟁으로 가격을 점프하게 만드는 거지 오히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하이닉스가 모든 업체에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도 캐파 확장을 하는 거예요. 더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HBM4에서 먼저 시장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대등하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또 뒤처져 있는 상황인 거야. 그때까지는 하이닉스가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HBM4까지 하이닉스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2016년 위기설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HBM4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테스트 중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대신 저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콜테스트 잘 통과해서 HBM4에는 경쟁 체제로 올라오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는 바이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15년 초까지 HBM 상승세를 계속 내년까지는 상승세다라고 얘기했던 이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7월 되니까 악성 리포트를 낸다? 냄새가 납니다. 본인들이 눌러놓고 뭔가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저의
이제 요즘 흔한 말로 뇌피셜이라고 얘기하죠. 저의 추측이고 가능성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BM 경쟁 격화되는 건 맞지만 캐파가 늘어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진실을 일부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사 쪽으로 가격 주도권이 넘어갈 거냐, 하이닉스를 원하는 이런 고객사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위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대신 그만큼 하이엔드 쪽에서 높은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의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 3만 장으로 시작해서 HBM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더니 2024년에 10만 장까지 월 생산입니다. 10만 장 단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닉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강자로 우뚝 솟아섰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14만 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14만 장 전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가면은 17만 장 정도 쪽으로 올라간다는, 16에서 17만 장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게 브로드컴 물량이 들어오는 건데 하반기 됐다고 7월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한 4분기나 연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이미 완판됐다라고 했죠. 그럼 내년까지는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까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한번 보면 되겠죠.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뺏기는지, 그때까지도 하이엔드 시장에서 강자로 우뚝 서서 가는지는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시기상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년까지 완판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M7에다 이 8개 기업이 너무나도 SK하이닉스의 HBM을 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달러 이렇게 넘어가고 TSMC 실적 좋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가격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세대부터 해가지고 1세대에서 최고 가격 뭐 200달러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200달러부터 시작해서 300달러, 그 다음에는 300달러부터 시작해서 500달러, 그 다음엔 600달러부터 해서 800달러, 지금은 800달러에서 1200달러 플러스 알파, 그 다음은 120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플러스 알파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왜?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HBM은. 가격 경쟁에서 고객사에 내줬다? 글쎄요. 현재는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판매 장수도 늘어나고 있죠. 월 판매 생산 장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실적이 지금 괜히 9조 6천억이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반기 되면은 이제 3, 4분기 되면은 10조를 넘어가겠느니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이면은 뭐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겠죠.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실적 기반에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MD 연합군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와서 이제 뭐 7만 전자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 섹터의 순환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먼저 대장이니까 움직이고, 과거에는 삼성전자 가야지 하이닉스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HBM 시대가 열리면서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따라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 지수는 여러분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MLB 기판 같은 경우 원하는 쪽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워낙 뭐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55%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숨 고르기 한다고 해도 더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저전력 반도체의 중요성 계속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우리가 잘 포착했어요. 작년 12월에도 포착해서 100% 넘게 수익이 130% 수익이 나왔고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렸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 알려드렸는데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윗꼬리 달고 눌림목이 나오면은 15,000원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구간 오면은 또 매수해도 됩니다. 이때 바닥에서 다 못 채운 물량 있으면은 매수해도 됩니다. 말씀드렸죠. 위에 상승이 정체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7,500원 이에 이탈할 때 일부라도 정리했다 혹은 정리했다라고 15,000원 초반 구간 보자. 15,500원부터 15,000원 전후 구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2번이나 주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가지고 지금 쓱 끌어올려지는 이 시장 흐름 보이시죠? 21선 타고 우상향하는 이 흐름 보이시죠? 이 시장에 편승하면은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주만큼 편안한 섹터가 또 없어요, 지금. 차기 주도주 중에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TLB 같은 경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속행 관련해서는 심텍과 TLB, 심텍이 좀 더 전통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TLB 같은 경우가 좀 더 탄력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서부터 좀 탄력 있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TLB 한 차례 상승 흐름이 나왔고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게 계속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17,500원 구간만 오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60.95%가 올라와 있어요.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SKC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보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런 종목들이 나와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하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도체주만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내 포트폴리오에 전기전자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같이 붙으면 좋은데 이 관세 협상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타결되니까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눌림목 기다려서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책주들 우리가 또 봐야겠죠. 정책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맥 관련주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건 정책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회적 현상이고 사회적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가 맞는 게 자연스럽게 투자 대상이 되고 정책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섹터가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교육방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정책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섹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책주 그리고 개별주 이런 섹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짝 훑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이 포트폴리오 완성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한 종목 더 드려 5종목 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다시 호흡을 맞춰야겠죠. 3종목으로 딱 줄여서 압축했으니까 선택과 집중 중요하죠. 한 종목이 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휴가 기간이니까 약간의 현금은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권 종목은 다 채우고 가셔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한 20-30% 정도 현금 들고 가시면은 휴가 가실 때도 편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3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바닥권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80포인트 회복되고 나서 이제 1층 아직 돌파를 못했다라고 했죠. 아직도 1층 구간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2650 넘어가지고 지금 2200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를 보는데 2200이래. 3200 넘어와서, 죄송합니다. 3200 넘어와서 사상 최고치를 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제 아직도 780 넘어와서 이제 800 구간에서 있는 거예요. 830 얼른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여기 있다? 그러면은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러면 코스닥은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이만큼이나 더 남았구나. 코스닥은 굉장히 하반기에 좋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발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MBTI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너무 F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제 사고가 T에 가깝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꿰뚫을 필요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닥권에 출발한다. 많이 남았다. 그중에서 반도체 계속 설명드렸고 AI까지 연결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주 살아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첫 양봉 나오면서 이제 눌림목 구간 만든다. 그럼 눌림목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남은 게 정책주와 개별주, 그리고 놀고 먹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놀고 먹자 최근에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온 다음에 슈르륵 쉬고 있죠. 쉰 다음에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가 갱신한 다음에는 휴식 구간이 나온다. 하이닉스가 지금 30만 원 건드리고 쉬는 것처럼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정책주 얘기 나오고 2대2 미팅 얘기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2대2 협상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를 양보를 하면은 방위비나 이런 거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걸고 넘어질 거 아닙니까? 방위비가 이번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방위비 때문에 또 뭔가를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전 쪽, 우리가 조선 쪽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필로조선소에서는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니 하나엔진이 이런 종목들 오늘까지도 좋은 거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성강밴드니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 동성화인텍이니 이런 종목들, 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편안하잖아요. 자, 쉬고 있는 종목들 보면 된다. 원전주 보셔야겠죠. 두산에너빌리티 좋아지고 있고 G2파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명드린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통의 종목. 사실 전통의 종목은 시장에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3일 날 바로 요 앞 코너죠. 그 마켓이너 시간에 제가 금요일 날 고정으로 매주 출연을 하다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장기로 꼭 들고 가세요. 여러분들 적은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수익이 나오게 될 테니까 꼭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BHI 선택해서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 구간. 이 사람 참 눌림목 좋아해. 그쵸? 그런데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여러분들 13,000원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보시면 아주 편안합니다.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싼 구간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11월부터 해서 거의 한 3주 정도를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네요. 한 달 가까이를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수가 한번 내려가서 680 흔들면은 뭐 630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투매가 얼마나 나온지 한번 봅시다. 거기부터는 심리적 구간입니다. 투매가 안 나오면 L자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 투매를 앞두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투매를 딱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투매를 바로 앞두고는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SM젠터를 말씀드렸고요. 12월 6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였는데 BHI를 여러분 투매가 나왔으니까 이제 바닥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249.52% 올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 지금 휴식 구간이 나오고 이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다. 쭉 흘러내렸죠. 그러면 이제 슬슬 다시 볼 만한 구간이 왔습니다라고 지난주에 이 화면을 딱 띄워드리면서 다시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이 지난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요 구간, 흘러내린 구간에서 기존에 이 아래만 내려오면은 34,000원 구간만 가면은 지지력 나오고 여기 돌파하고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더니 오늘 양봉을 세우면서 바로 위에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터졌는지 봐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대금 줄면서 눌린다라고 하면 매수 못하신 분들은 재매수 구간이고요. 만약에 거래대금이 계단식으로 조금 더 붙으면서 여기서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돌파할 때도 매수 구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 구간 공략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교육해드리는 거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려왔을 때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해요. 내가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눈엔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좋은데 조금 더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눌릴 때 매수하거나 양봉이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하나 더 나올 때 추가가 되면은 거래대금 추가가 되면은 그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자, ABL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ABL바이오 여러분 작년 11월 21일 날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다음 날이죠. 여러분들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멋있게 200% 넘게 움직인 다음에 휴식 구간 나왔죠. 제가 휴식 구간 이후에 다시 움직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점에서 여기 8만 원 이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매도 안 하셨어도 혹은 매도하신 분들 저점 구간에서 이 6만에서 7만 원 사이, 이 구간이 지난번에도 박스권 그렸던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면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7만 원 넘어가니까 성격 급하신 분은 7만 원 넘어갈 때 보는 거죠.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이 아래서 보는 거고,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300%를 향해 또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신대가 시간에서 100%는 이제 놀랍지도 않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제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100% 넘은 종목만 50종목이 넘습니다. 200% 넘어간 종목도 두 자릿수가 넘습니다. 손가락으로 다 못 세요. 조금 있으면 발가락으로도 못 셀 것 같아요. 200% 넘어간 종목도. 그리고 300% 넘어가는 종목이 이제 손가락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닥권부터 이렇게 봐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리가캔바이오도 우리 바닥권에서 보자라고 해서 지금 55.42%까지 이제 계속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죠. 지난주 교육해드린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인벤티지랩 어때요? 이 종목 3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다시 움직이려는 모습 보이니까 잘 관찰하시고요. 펩트론 어떻게 돼요? 말로 없는 시간 여러분 호타준족 중장기로 보세요라고 1월 초에 설명드렸는데 비만 치료제 계속 말씀드렸죠. 인벤티지랩이랑 같이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232%. 놀라운 수익률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붙여나가고 코스닥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SMG엔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756% 올라와 있죠. 쉬게 놔두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필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마지막 퍼즐 2차 전지도 드디어 반등 시작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당 한 3, 40초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깔끔하게 설명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피롭틱스입니다. 처음 설명드린 종목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3만 원 초반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휴식 구간이 나온 종목이다. 유리판 SKC 움직였죠. 그러면 순환매가 쓱 돌면서 피롭틱스, PIE 그리고 뭐 JNTC,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으로 들어간다. 뭐 캠트로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이미 30% 넘게 올라갔고 휴식 구간이 왔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너무나도 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평가돼 있을 때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고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전주 조금 전에 BHI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BHI를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진엔텍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크게 설명 안 드려도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국채까지나 이런 부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죠. 정책 수혜주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까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26,400원 보이시죠? 상승한 다음에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보는 거다. 26,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정도는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이거 35,000원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고점 돌파해서 4만 원 넘어서 간다라면 더 나이스한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안전할 때 보는 게 가장 편안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부품주. 제가 반도체에 자동차 붙이면은 가장 편안하다. 옛날부터 이건 뭐 한 25년 됐습니다. 전차군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차화정, 전차군단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벤버냉키 유동성 장세의 주도 섹터였죠. 자, 전차군단의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의 1호 진출 기업이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아예 못 넘어가고 있는데 3,000원만 넘어가면 아주 나이스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3,250원 이런 구간에서 중간정에서 걸릴 수 있는데 넘어가면은 저는 앞자리가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감을 매우 높일 수 있다 정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뭐 시간이 이 방송 시간은 부족하니까 제가 내일 공개 방송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목표치나 이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내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모두 10배워 계좌 달성하시기 바랍니다.